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근데 여자분이 외모, 능력, 나 1티어? 헛것이 들려버려. 그래서 이제 결정사 대표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남자다운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삐뚤어진 사랑관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증명이 되어 왔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봅시다. 40대 여자분께서 결정사를 가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다. 이거 TV 프로그램이야? 40대시고 원하는 남자의 1순위 조건은 나이에 맞는 경제력. 이분 옷도 좀 명품 입으신 것 같네. 외모는 차태현 씨 같은 선한 얼굴. 다정다감한 성격. 나이는 위로 47세까지 가능. 이분도 40대시고. 그리고 결정사 대표께서 지금 원하시는 남자는 다 하이엔드 쪽이다. 그리고 하이엔드 남자들은 전부 30대 초중반 정도의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엔드 40대 남자면 30대 초중반 여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님은 여성 하이엔드가 아니란 얘기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 하이엔드 기준은 연봉하고 자산, 무조건 이제 돈인 거예요. 여자 하이엔드 기준은 나이, 외모, 성격이에요. 돈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정사 기준입니다. 남자 1티어, 돈 많은 사람, 나이를 오히려 안 봄. 왜냐면 남자가 30대면 20대 여자, 남자가 40대면 30대 여자, 남자가 50대면 40대 여자, 남자가 60대면 50대 여자 하면 되는 거니까. 바꾸면 되니까. 남자 하이엔드는 20대 후반 원하지 않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하이엔드 남자가 30 초중반 여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30대 하이엔드 남자면 20대 원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더하기 여자 문신. 여자 문신은 외모에 들어가죠. 성격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자분이 갑자기 반색을 하세요. 외모, 능력? 저 왜 하이엔드 안 들어가요? 저 40대에서 외모 상타치고 능력 엄청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헛것이 들려버려. 자, 분명히 결정사 대표가 말했어요. 남자 1티어는 연봉 자산, 여자 1티어는 나이, 외모, 성격.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근데 여자분이 외모, 능력? 나 1티어? 헛것이 들려버려. 자기가 왜 하이엔드 못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결정사 대표가 나이가 일부러 안 들으는 건가? 그래서 옆에 하이엔드 여자를 소환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PD분이에요. 30대 여자분이시고요. 외모가 이쁘시고요. 날씬하시고요. 나이는 31살, 4년제, 여대 졸업했고 키는 169.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 키가 164라고 하고요. 좀 키 큰 여자 원하시는 분들이 168을 원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키 큰 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키죠. 169.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덕여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은 비밀이긴 한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그러면 대충 얼마일지 전 잘은 모르겠지만 한 5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31살에 예쁜 외모에 169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에 이 정도면 당연히 하이엔드로 들어가겠죠. 돈 많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이 환장하겠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고 하십니다. 딱 하이엔드죠. 근데 문제가 뭐냐? 타투가 있으셔. 오른팔에는 그나마 조그만한 나비 같은 거, 하트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있으신데 왼팔에 심지어 컬러 들어간 장미가. 그리고 이제 결정사 대표가 하이엔드를 철회합니다. 담배 피고 문신 있으면 하이엔드 안 된대요. 하이엔드 어렵다.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죠? 문신 지우면 되죠. 한소희 씨라든지 트와이스의 채연 씨라든지 문신 지우니까 감쪽 같죠? 지워버리죠. 막 등에 도깨비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청룡 날아다니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타투는 왜 한 거지? 파이팅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문신한 여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절대로 1티어에 안 넣어준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우리가 결혼 안 해준다고. 누가 결혼해준대? 근데 애기 낳으려면 네가 낳아 애기. 여대 다니시니까 이런 파이팅이 주입됐을 수 있잖아요. 문신 넣어주세요. 아니 더 큰 걸로요. 뭐가 제일 싫지? 뭘 제일 싫어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장미꽃 문신 있으면 막 업소 있는 것 같대? 장미꽃 해주세요. 내가 안 맞나? 이러고 했을 수 있죠. 어린 치기에. 약간 남자로 치면은 운동권 같은 거야. 막 데모하러 가고 화염병 들고 가고 그랬던 것처럼 치기로. 흑구 얼굴 문신이면 가능할 듯. 키우는 강아지 문신 같은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신은 좀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별이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기억하고 싶어서 문신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러면 남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빌지. 문신. 이거 죽은 강아지인데. 너무 좋잖아 문신. 바로 탈룰라 되죠. 탈룰라 안 될 건데. 탈룰라가 왜 안 돼? 자기 죽은 강아지 문신한 건데. 죽은 강아지가 골반 위에 있다면 말이 안 되지. 골반에다 그걸 왜 새겨? 그러면은 강아지랑 사귀. 그리고 이제 커뮤뉴스라는 채널에 이제 올라온 건데 파혼을 하게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귄 지 좀 됐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 33, 여자 30. 이제 한 6, 7개월쯤 뒤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남자가 4억 초반짜리 신축 아파트를 해가기로 했다. 빚은 1.5억 정도. 그러니까 자산이 꽤 있는 거죠. 2억 5천 자산이 있는 거죠. 중형 SUV도 갖고 있다고 하고 여자는 혼수하고 결혼 비용 해서 7천만 원을 결혼에 쓰기로 했고 차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기울어진 결혼인 거죠. 남자는 빚 1억 5천을 빼더라도 집 해오는데 2억 5천에다 중형 SUV면 대충 5천. 그러면 3억 7을 해오는 거고 여자는 7천만 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가 해오는 집에서 살면서 남자가 가져온 차를 타고 지내겠죠. 개이득인 거죠. 이랬는데 이 여자가 이 정도 개이득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여자가 해가는 혼수나 결혼 비용은 없어지는 거지만 집과 차는 재산으로서 가치가 남아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면서 약간 의견에 차이가 있었고 다음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파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거는 양호한 편이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왜? 결혼 전에 알려줬잖아. 스탑럴커가 얼마나 많은데 요새 결혼 전에 알려줬잖아. 오히려 좋지. 오히려 다행이지. 그리고 지금 제 세대에서 형들이 결혼하던 시대 00년대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뭡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서 10년 전까지와 많이 달라진 거.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남자다운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삐뚤어진 사랑관을 가진 사람들, 남성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TV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는데 이게 대충 10몇 년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요즘에도 다시 재발굴돼서 파묘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죠? 거기 나오는 커플들이 하나같이 남자가 집을 해와. 그러면 집을 사야 하는 남자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집을 해오시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이 다 대답을 하겠죠. 저 혼자서 집을 해오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집을 안 해오니까. 지금보다 더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돈 반반해서 집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죠. 평등하게. 그때는 남자가 해오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분은 그럼 뭐 어떤 거 준비하세요 하면은 마통이랑 해가지고 결혼식 준비 한 3천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남자는 3억 쓰고 3억 대 3천. 그럼 너무 합리적인 질문을 하겠죠. 남자친구분 조금 억울한 기분은 안 드세요? 이러면 뭐 조금 있긴 한데 뭐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 남자가 옆에 여자친구한테 혹시 아파트 하는 거 반 부담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나 기분 안 좋아졌어. 인터뷰 그만하자. 나 집에 갈래. 레전드죠 이게. 기분 다운됐다고 자기. 레전드 다큐멘터리죠. 하지만 그 집값은 남자가 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은 뭡니까? 예쁘면 이해라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예쁨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비 신랑에 비해서겠죠. 예를 들어서 흑자일스의 와이프야? 그러면 보통 정도만 생겨도 흑자일스가 성공한 결혼했네라고 하겠죠. 흑자일스 얼굴까지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남자가 아파트를 해가고 결혼할 때 돈을 10배를 써? 그럼 적어도 남자보다는 확실하게 더 나으신 애가 되면 저기는 저렇게 등가 교환이 됐구나. 남자가 돈을 내고 여자는 외모가 예쁘고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비슷한 분들이 만나셨거든요. 외모가 비슷해요. 저는 솔직히 남자가 좀 낫다 싶은 정도였어요. 느낌이. 거의 그 정도야. 근데 더 좋은 회사 다녀. 연봉 더 높아. 모은 자산 더 많아. 결혼할 때 돈 훨씬 많이 써. 왜 X를 하는 거냐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막 어떠한 불리한 결혼, 불합리한 사귐, 불합리한 육아, 불합리한 집안일 같은 거 아무리 나와도 장카면 함.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나라 아니
죄송합니다. 40대라. 장원영 칼이 나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자가 나보다 훨씬 이쁘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는 포인트가 이런 불합리한 일들 중에 외모조차도 박빙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 미국 무고죄 처벌 수위 좀 보겠습니다. 준장 진급이 코앞이었던, 준장이면 별 하나입니다. 요거는 콩맨2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별 달기 직전이었는데 헌병대에 끌려갔대. 동기 여성에게 혹시 못된 짓을 했냐? 그런 적 없는데요. 자네 동기인 여자가 SNS에다가 자네한테 를 당했다고 올렸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진급은 누락이다. 사관학교 동기였던 여성인데 안 좋은 일 당했다고 SNS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억울했고요. 빡 돌아가지고 전역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로. 당연히 이분이 이겼고요. 남자가 8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한 120억쯤 되겠네요. 120억 정도를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사실이든 아니든이 어지럽네. 그러니까요. 미국은 빡세요.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무고죄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롤 짓이죠. 어떤 남자분이 명문대 졸업 후에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가 이제 점점 좋게 쌓여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체포가 됩니다. 구속이 됐어요. 빵에 들어간 거예요. 구속수사. 어떤 여자애가 이 아저씨한테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구속수사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여자애는 알고 봤더니 가출 청소녀였고 가출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길에서 주운 핸드폰에다가 자기 핸드폰하고 주운 핸드폰으로 카톡을 만들었어요. 뭐 어디서 만날까, 거기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카톡을 조작한 다음에 이 핸드폰 주인이 저를 응안했어요 라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보고 이 남자를 구속 수사해버린 거고, 이 남자는 당연히 다니던 직장도 잘리고, 아니 빵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교직원 채용됐던 거, 그것도 당연히 잘렸죠. 나중에 이제 무고함은 밝혀졌지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여자아이가 일관된 진술을 너무 잘해서 경찰이 속을만 했다면서 패소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는 좀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치는 거냐고. 이게 미쳤냐 이거. 아니 여성가족부 있을 거면은 남성부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일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일입니다. 이거. 이 일 때문에 일본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래도 하지 않았던가? 그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영화도 실화 바탕이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가 어떤 남자의 지갑을 주워가지고 얘가 좀 날라리였어. 그래서 놀다가 임신하고 이랬는데 어른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신분증 보고 사실 이 남자하고 원조교제 막 이런 걸 했는데 날 임신시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린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람도 직장 잘리고 감옥 들어가고 뭐 난리 났죠. 그리고 검사가 대놓고 얘기한 것도 사람들한테 다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 안 한 거 안다. 딱 보니까 여자가 거짓말 치는 거다. 근데 일이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거는 네 잘못도 있다는 거다. 왜 777 못하게 지갑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죄를 인정해. 너 인정하면은 내가 징역 1년으로 해줄게. 1년이면 사회복귀 가능하잖아. 근데 너가 만약에 계속 안 했다고 우겨? 그럼 난 너를 징역 5년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딜을 친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우리나라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해요. 여러분. 일본 검찰은 특히 성범죄 관련 기소율이 99점 몇 %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검사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검사가 나라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본이 내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성범죄 관련 기소율이 99점 몇 %예요. 유죄율이. 기소율이 아니고 유죄율이. 못 이겨요. 못 이겨. 모든 범죄율이라고? 그러면 너무 심각한데? 너무너무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출한 여자애가 핸드폰을 주웠어. 마침 가출해서 임신을 해버렸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어떡하지? 이 핸드폰 주인한테 당했다고 하자. 가짜 카톡 만들어 경찰에 신고해. 이 아저씨가 저를 나쁜 짓 했어요.
이 남자는 겨우겨우 자기가 무죄임을 밝혔죠. 그리고 인생에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입었죠. 잘 다니고 있던 공기업 퇴사당했고 새로 취직할 수 있었던 대학교 취직도 물 건너갔고 사실상 전과자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감옥도 갔다 왔으니까 이미 구속수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나를 미성년자를 그렇게 하는 새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죠. 여자의 진술이 너무 일관돼서 경찰이 속을만 했음. 인정 안 해줌. 와 미치죠 이거는. 일본이 유죄율이 높은 이유가 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제 지인 일본인이 일본에서 한국 남자랑 술 먹고 그 남자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응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함. 일본 경찰이 CCTV 돌려보니까 팔짱 끼고 남자 집으로 들어간 거 보고 뭔 응안이냐고 수사를 종료함. 이러니까 유죄율이 높구나. 저런 건 그냥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 많잖아. 아니 심지어 저기 뭐냐 걸그룹 멤버도 있잖아. 기획사 대표한테 가가지고 잘 봐달라면서 해주면 안 된 서비스를 해줬어. 나와가지고 립스틱이 많이 지워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립스틱 바르고 춤추고 막 이러고 나가는 게 CCTV에 다 찍혔어. 근데 나가가지고 기획사 사장한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엄프라고 신고하고 그 기획사 사장 거의 뭐 죽을 뻔했죠. 그냥 사회적인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알고 봤더니 좋아서 한 거야. 근데 그 여자 빵 가긴 했죠. 빵 갔다가 빨리 나오는 거 뭐지? 가석방 뭐 그거 돼가지고 일찍 나온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이병헌 배우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제 합체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같이 논 다음에 아저씨 나랑 이러고 놀면은 안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뭐 20억인가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개작살 내려고 했던 사람이면 허위로 그게 성공했을 때 이 남자의 인생이 작살나는 거 이상의 죄값은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 걸그룹이었던 여자애가 어느 기획사 사장의 인생을 아예 끝장낼 수 있었죠. 그럼 적어도 그 정도 처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잖아 그런 처벌을. 심지어 선처도 왜 해줬냐면 처음이니까 봐준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여러 번이면은 엄벌에 처할 텐데 처음이니까. 이런 식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인생에 한 번씩 무고해도 되는 거예요. 무고 일단 해. 성공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고 실패하면은 처음이었는데 오케이 선처. 뭔 소리냐고 이게. 적어도 허위 무고를 할 거면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수준의 처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미국 보세요. 탄탄대로 잘 나갔어야 할 이제 별 달기 직전인 군인의 인생을 작살 내려고 했어? 120억 물어줘야지. 고가에서도 물어줘야 되고. 왜 목숨을 하나 주냐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CCTV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감시당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우리나라에 CCTV 존나게 많아지는 거 찬성하거든요. CCTV 너무 좋아해요 저는. CCTV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방에 CCTV를 단다? 당연히 싫습니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제가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나라 인셀 문화에서 굉장히 신 같은 거 심지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게 들켰다든지 노출이 들켰다든지 아주 은밀한 사생활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얕보게 된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비디오 세대였고 CD 세대였기 때문에 무슨 은밀한 거 유출 막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유명한 분들. 그러면 한순간에 그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얕봐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놀림거리로 사용을 해요. 이게 존나 웃긴 건 거야. 존나 웃긴 거지. 그 사람이 누구나 하는 은밀한 사생활이 우리한테 공개가 되어버린 거야. 이 사람은 피해자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얕봐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개X인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심지어 인셀 문화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하고.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서 막 응아하고 고추 만지고 샤워하고 이런 게 유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점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본 새끼가 손해 아니야 그건? 여러분 제 고추 보고 싶어요? 제 멍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그런 게 노출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 사람의 가치가 하락이 돼. 이게 왜 이 사람 가치가 하락이 돼야 되는 거야? 니들 손해지. 점점 더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이 생겨야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유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시아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샹들리에 부르고 얼라이브 같은 거 부르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내다가 상반신이 노출이 된 거를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돈 주고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결제한 사람한테 사진을 보내주는 시스템인 거죠. 시아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본인의 상반신 사진을 누드로 찍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돈 쓰지 말고 공짜로 보세요 이러면서. 시아가 원래 멘탈이 좀 약한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다행히 멘탈이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분도 없을 뿐더러 어느 유명한 가수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이 돌아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놀리고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근데 가슴 없는 새끼가 어딨어요 세상에. 야스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를 협박한다든지 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 피싱 같은 거 유행할 때도 케임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저도 지금 카메라를 달고 있으니까 방송 안 할 때는 물리적으로 그냥 가려버리거든요. 해킹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캠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좀 무지하니까 캠이 있는 노트북 같은 거 쓰고 패드 같은 거 쓰는데 별 생각 없이 있다가 해킹을 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랩탑으로 영상 보면서 내 몸을 만지고 있었어?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영상이 떠진 거야. 그러면 피싱범한테 연락이 오죠. 이거 너 맞지? 이러면서 내가 내 몸 만지고 있는 영상을 조금 보내줘요. 씨발 뭐야? 찍힌 거야. 너 이거 네 연락처 맞지? 이러면서 내 지인들 연락처 쫙 이렇게 보내는 거야. 다 맞아. 해킹 당했거든. 너 얼마 안 주면은 이거 네 지인들한테 영상 다 보낼 거임.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선택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학생 중에 미치죠 이러면. 근데 현명했던 대처가 두 번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남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봐주세요 형님 제발 저 돈 없어요 저 큰일 나요 이렇게 하다가 응 필요 없어 아무리 깎아줘도 500이야 500 밑으로는 안 됨 이러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아 씨발 선 넘네 아 씨발 그냥 보내 깠네 진짜 남자가 좀 칠 수 있지 씨발 새끼야 넌 안 쳐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오히려 영상이 안 퍼졌어요 얘는. 이게 맞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 몸피싱을 당했어. 누가 나한테 협박을 해. 흑자일수 쪼지훈이 너 네 몸 만지더라. 이거 유튜브에 올려봐. 얼마 내놔. 올려 X나 야 그럼 칠 수도 있지 씨발. 남성 호르몬 나오는지 내가 지금 시험해봤다 이 새끼야. 나오더라 이 새끼야. 넌 안 쳐 이 새끼야? 뭐 같은 거 가지고 협박을 하고 X랄이야 씨발. 만약에 제가 내 몸 만지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이. 니들 손에 씨발 그게 내 손해야 그게? 내 손해야 니들 손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분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현명했던 거 하나는 남편이 당한 거야. 남편이 은밀한 시간을 보냈어 혼자서. 몸피싱을 당한 거야. 3천만 원 안 보내면 네 지인들한테 다 뿌린 막 협박을 당해가지고 며칠 동안 미치는 거야. 머리 빠지고 난리가 나. 아내가 눈치를 안 챌 리가 없잖아. 오빠 뭐 뭔 일 있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사실 만지는 영상이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이거 지인한테 다 뿌린대.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 새끼야 이러고 등짝 한번 때린 다음에 남편의 지인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제 남편이 몸피싱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동영상이 온다면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무마시켰어요. 굉장히 현명하죠. 여기서 그거 돈을 보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씨 좀 칠 수 있지? 그리고 보면 네 손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번 일에 대한 교훈이 뭐냐? 매번 나 혼자 만지든 파트너와 함께 하든 매번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세요. 나는 예전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 인프피니까 내가 만약에 하는 게 유출이 돼. 그럼 어떨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기왕이면 잘한 게 유출됐으면 좋겠다. 난 확실히 정상은 아니긴 해. 기왕이면은 내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말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내 파트너가 아이고 나 죽네 소리 나오는 그게 유출이 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 경기력 차이가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가능하면 앵글이 좋아서 몸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출을 본 사람들이 흑자일스 신새끼 유출됐네 하고 보고 나서 흑자일스 맞네. 아이 진 아직도 해? 뭐야 여자 지금 세 번째 간 거 맞지? 아직도 해? 아직도 해? 아직도 해? 보는 사람이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이 새끼 뭐지 싶을 정도로. 근데 오히려 창피한 건 뭐냐 내가 가끔 대충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 여러분. 나도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되니까 대충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솔직히. 오늘 좀 대충 하고 싶은데 그냥 못 참은 척하고 대충 5분에 끝내자 약간 요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 그런 게 유출되면 많이 창피할 것 같긴 해. 혼자서 할 때도 야무지게 할 때도 있고 오늘 레벨업 하는 날이야 스킬업 하는 날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오늘 야 귀찮으니까 그냥 3분 딱 하자 그래 이러고 그냥 이건 그냥 사실상 배설이야 이런 느낌을 할 때도 있잖아. 그런 게 유출이 안 되길 바랄 뿐이야. 우리 남편은 항상 3분 컷인데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상상하니까 힘드네. 진짜 보는 사람이 손해다. 니들 손해지. 나도 여러분의 추를 보고 싶지 않아요. 돈 주고 보라 그래도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여러분의 꼬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알몸이 안 보고 싶어요. 저는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나는 만약에 그런 게 유출되면은 존나 잘한 버전을 내가 유출해버려야겠다. 올리팬스 같은 데에다. 요거는 뭐 들은 거긴 한데 어떤 분의 여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영상이 유출이 돼버렸대. 근데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멘탈 깨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러더니 웹하드 같은 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변호사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 보는 사람을 전부 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한 명당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변호사가 200 먹고 그분이 300 먹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버셨다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라가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이 일이 그래서 가벼워지면 안 되겠지만 가벼워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범죄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 살인자 난감이었나? 거기에 그런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영상이 유출돼가지고 괴로운 여자분이 나오시잖아.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셔서 공공장소에서 막 자기를 보고 이렇게 일끔일끔 하는 남자 있으면 못 참고 가가지고 나 그 여자 맞아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시고 막 님 남친 야동 보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막 멘탈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피해자고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좀 유명한 무고죄가 하나 있길래 좀 우연히 봐가지고 롤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트라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한때 꽤 잘했던 프로게이머죠. 근데 이분이 멘탈이 깨진 사건이 있었는데 페이트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랑 사귀다가 BJ랑 바람을 폈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고 자기는 현재 페이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페이트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페이트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이미 헤어진 사이야. 근데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혼자 이런 생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것도 구라고 임신 테스트기 이것도 구글링 해가지고 아무 사진이나 퍼와서 올린 거고. 그래가지고 반성문 쓰고 뭐 이렇게 선처를 받았나 봐요. 어이가 없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느 여자분들이 폭로를 하고 이러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무고를 하고 소설을 쓰고 구라를 치는 여자분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무고 아니야? 또 합의금 받으려고 생쇼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받는 거예요. 니들이 여성 인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쪽에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통수 DNA가 있나 봐요.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애객에서 본 건데 이제 요즘에 2030 남자들 마인드가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 회사 남자 직원 미혼 비율이 80%, 몇 년간 결혼 0건,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안 함, 미혼 비율이 거의 그대로, 미연애 비율. 얘기해보면 연애 결혼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음. 사장님이 답답하신지 회식 때마다 잔소리하지만 다들 네네 하하 하고 넘겨버리고 소개팅이고 결정사고 안함. 새로 여직원 들어와도 소 닭 보듯함. 10년 사이 진짜 많이 달라짐. 최근에 남직원들끼리 자전거 동호회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여직원이 자기도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들 반응이 떨떠름. 50대 서윗 부장이 같이 좀 하라면서 회사에서 정식 동아리 신청하면 활동비도 준다고 해. 근데 비공식으로 타겠다고 거부함. 여직원 참석은 대놓고 거부하기 그래서 한번 타보고 탈만한지 보라고 했는데 한 번 타고 여자가 알아서 떨어져 나감. 물어보니까 평소대로 탔는데 중간에 퍼져서 차 불러서 태워서 보냈다고 함. 부서장이 그 얘기 듣고 여성인데 좀 배려해주면서 타지 그랬냐고 타봐. 야, 아니 씨발 뭐 여자면은 바람이 덜 불어? 자전거 탈 때? 여자면 뭐 기어비가 달라? 뭘 배려하라는 거야 자꾸. 오토바이 타고 오든지 그러면. 여성인데 배려해주면서 타지 그랬냐고 타박을 하는데 그 한 명 때문에 10명이 기다리면서 탈 수 없지 않냐고 못 따라오면 같이 안 타야죠 하고 가버림. 이거를 변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남자끼리 타고 뭐 나중에 휴가 때 제주도 라이딩 간다고 해요. 여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음. 페미니, 남여미니, 여여미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다. 귀찮다. 내가 굳이 왜? 이런 느낌. 돈 벌어서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자전거도 최소 500에서 1000만 원대까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에 가보면 게임방 만들어 놓고 자동차 게임용 체어까지 해놓고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삶. 커뮤니티 보면 도태돼서 결혼을 못한 거지 안 한 거냐고 조롱하는 사람 많은데 요즘 젊은 남자들 실상은 진짜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느껴져. 자 일단 이 여자분이 눈치가 진짜 뒤지게 없죠. 와.
그러니까 이게 학교 때 체육을 더 해야 돼. 우리나라 너무 안 해, 체육을. 체육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남자 10명이 자전거 동호회를 한대. 난 여자야, 와다시 여자야. 저도 자전거 동호회 같이 가도 돼요? 이딴 소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원래.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거는 마치 여자분들이 쇼핑 동호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흑자가 갑자기 저 그 쇼핑 같이 가도 돼요? 이거보다 더한 거야. 왜냐면 쇼핑을 못 따라가진 않으니까. 눈치가 존나 없는 거지. 이건 눈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거잖아. 네가 남자들 자전거 타는데 어떻게 쫓아갈 건데? 무슨 수로 쫓아갈 건데? 아니 흑자 헬스만 해도 자전거 옛날에 그냥 취미로 좀 타는데도 정식적으로 풀코스 타면 지겠지만 선수급으로 타는 여자분들보다도 더 잘 타요. 평지 같은 데는. 오르막에선 질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신체 능력 차이는 그 정도로 커. 네가 무슨 수로 그 남자들이랑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좀 들어있냐면 여자분들이 숨 쉬듯이 기본 패시브 스킬로 장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난 여자니까 배려해주겠지. 왜 배려해줘야 되는데? 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뭘 해줄 건데? 옛날 남자들은 배려를 해줬어요. 왜죠? 인정을 받으니까. 자 볼게요. 성재기 쌤이 그런 말 했죠. 저는 80 몇 년 군번이다. 그땐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그때는 군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도 다 갔다 왔다.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우리 또래는. 왜냐면 그때 남자들이 병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군대 간다고 하면은 여자 하구들이 동기들이 잘 갔다 오라고 울면서 송별회 해주고 군대 갈 때 같이 와가지고 작별 인사해주고 군대 가 있는 자기 친구한테 편지 써주고 휴가 나오면 술이라도 한번 사주고 저녁하면 고생했다. 네 덕분에 우리가 발 뻗고 자지.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남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살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증명이 되어 왔죠. 삼국지만 봐도 나를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남자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군대 이야기 하나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요즘에 여자분들 왜 배려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배려한다는 걸 인정합니까? 고마워합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남자한테 감사 표현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배려해줘요? 옛날이었어 봐요. 한 3, 40년 전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고 여자가 온다고 쳐요. 뭐 여기 오십시오. 이거 타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뒤로 오시면 바람이 안 분질반입니다. 막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뭘 하죠? 도시락을 싸오겠죠. 저 때문에 운동도 많이 안 되셨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다 운동이죠. 뭐 하하. 제가 별건 아닌데 도시락 싸웠어요. 밤새도록 김밥 100줄 싸움.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이죠. 이게 바로 거래죠. 원래 세상은 거래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대부분은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가족이 아닌 남이다? 거래를 해야죠. 내가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나만 여자라서 못 따라가? 많은 남자들이 나를 배려해? 그럼 도시락을 싸와. 음료수를 준비해. 그럼 교환이 되잖아. 근데 너 김밥 싸올 거야? 안 싸올 거잖아. 너 느리니까 동호회비 너 10배 내라고 하면 낼 거야? 안 낼 거잖아. 근데 왜 배려해 주냐고.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은 마땅히 하던 걸 지금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남자들이 무언가를 받으면서 했던 배려를 지금 남자들은 그걸 못 받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게 너무 당연했다고. 예를 들어서 제 어렸을 때 기억 같은 거 떠올려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막 홍수 나가지고 우리 아빠 허리까지 물이 차서 아빠가 나 목마 메고 엄마가 내 동생 안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도 동네 불나 하고 이런 일 없었겠냐고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몸 쓰는 일을 했겠죠. 여자들 뭐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게 서포팅을 해주죠. 도시락을 싸주고 갔다 오면은 옷 빨아주고 말려주고 중간에 힘들면 간식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고생한다고 응원해주고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젖어 있으면 수건 들고 가가지고 막 닦아주고 이러니까 할 만한 거야. 이러면 솔직히 너네도 할 생각 있잖아. 이런 일들.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만 봐요. 재난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되죠.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도와줘야 되죠. 근데 여자들 이걸 여자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씨발 막 구두 신고 정장 같은 거 쳐 입고 와가지고 도와줄 생각 자체가 없어 애초에. 이러고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러고 있어. 그럼 공무원을 하지 마. 그럼 공무원의 업무잖아 그것도.
남자들이 가서 막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김밥이라도 좀 싸우자. 햄버거나 서브웨이라도 좀 사올까? 너무 힘드시겠다. 음료수라도 좀 돌리고 이럴까? 하냐고. 안 하잖아. 안 할 거면 니들도 가서 삽질하라고. 꽁으로 처먹지 말고. 이번 산불 때 남성 공무원 원래 본인 당직이 아니었는데 여직원이어가지고 바꿔서 근무해 주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그거 쉬쉬쉬쉬 하고 있죠. 뭐 얘기를 꺼내기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자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있었을 때 많은 여자분들이 SNS에다가 내가 얼마나 이런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인지 자랑할 시간에, 물론 저 또한 안 하긴 했지만 거기서 실제로 목숨 걸고 잠수를 하시고 실제로 잠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남자죠. 저도 공감 능력이 높아요. 공감은 저도 실컷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유세 떨지는 않죠. 안타까운 일 일어난 거 보고 눈물 흘리는 걸로 무슨 유세를 쳐 떨고 있습니까? 저도 잘 울어요. 여기 자전거 얘기만 좀 했는데 뭐 남염, 여염, 빼미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남자분들이 연애 자체를 하기 싫어하고 여자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솔직히 작지 않은 이유, 1순위는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무고 같은 거 많이 다뤘죠? 여자랑 엮였다가 인생 되는 경우가 이제는 로또 수준은 아니에요. 분명히. 솔직히 저 어렸을 때 진짜 정상적으로 사귀었는데 여자가 이악 물고 무고해서 남자 보내고 이런 일들은 잘 없었습니다. 약간 로또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유명인들도 겪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랑 엮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이악 물고 반반 육아 반반 살림하면서 계산을 시작했죠. 결혼할 때도 얼마여고 몇 평 아파트 계산을 시작했죠. 그럼 남자는 바보 당신입니까? 남자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봐.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내가 여자를 안 사귀고 나 그냥 가랑 놀래. 나 그냥 인터넷으로 섹슈얼한 거 그냥 보고 여자랑 직접 만나는 건 포기할게. 안 하면 그만이야. 대신 나 자전거 취미인데 내 월급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 월급보다 훨씬 비싼 500, 1000만 원짜리 자전거 3. 나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방 만듦. 자동차 게임용으로 모니터 3대 달아가지고 나 휠로 레이싱 게임 할 거야. 이게 훨씬 개이득임. 소확행도 아니야. 중확행 정도. 만약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대박이 맞죠. 하지만 쪽박 확률, 인생 개처망할 확률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나 혼자서 내가 버는 돈 내가 다 쓰고 여자랑 안 엮이면 중박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소박이 아니에요. 중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결혼을 안 하고 싶은 남자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초조함이나 외로움 같은 거 전혀 느끼지 않음. 왜죠? 우리는 남자라서 70대에도 임신시킬 수 있음요. 네, 수고. 자,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뭐죠? 여자는 30 중반 혹은 30 후반 정도 나이까지 결혼을 성공해내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못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넉넉 잡아도 40 정도라고 볼게요. 남자는 내가 50살쯤에 그래도 아이는 갖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갖는 건 가능합니다. 60에도 능력만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70에도 가능은 합니다. 하정우 씨가 동생이랑 거의 40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남자한테 어마무시하게 유리한 일이죠. 트럼프도 지금 20살 아들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졌죠. OTT, SNS, 커뮤니티, 동호회 혹은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게임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막말로 저 아주 어렸을 때 결혼 못하는 삼촌들 생각해보잖아요. 삼촌들 집에서 뒹굴거릴 때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TV도 못 봐요. 왜? 그 당시에는 TV가 거실에 하나밖에 없었죠. TV 리모컨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집 가장 없을 때는 엄마. 그러면 그 집에 삼촌 혹은 장가 못 간 아들, 나이 많은 아들 이런 사람들 TV 시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방에서 뭐 해요? 책 봐요. 책 보고 만화책 봐요. 한 번씩 나가서 산책하고 야구 같은 거 있으면 야구는 한 번씩 보러 갔다 오고 끝. 할 게 없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 금전적으로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는 상태라고 칠게요.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할 게 씨발 너무 많아서 뭘 할지를 모르겠는 수준이죠. 외로움을 안 타요. 자, 그러면 뭐만 조절하면 됩니까? 성욕만 조절하면 됩니다. 현대 남자들이 여자랑 안 엮일 때, 여자랑 관계하지 않을 때 참아야 하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성욕만 참아내면 되죠. 근데 현대 남성들은 우리 삼촌 아버지 세대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현대 남성들의 남성성을 거세해 주신 덕분에 현대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답니다. 그래서 성욕도 잘 참는다고. 아리가또. 여자들이 그걸 긁히기 때문에 남성의 싸위에 대해서 빼미 초창기에 그렇게 긁은 거예요.
빼미가 우리나라에 초반에 창궐 할 때 어떤 걸 공격했었죠? 주력으로 공격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싸위를 해서 휴지에다가 해서 변기에다가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의 자식들을 버리는 것처럼 혐오스럽게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들한테는 힘든 딸깍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얼가즘에 있어서는 남자가 훨씬 딸깍이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30대 후반 정도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만 그런 순환이 일어나지만 남자의 이 딸깍은 70대 80대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긁힘이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긁히죠. 생물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훨씬 유리하다. 우월이 아닙니다. 유리한 거죠. 딸깍. 딸깍 끝난 후에 여자 필요 없어. 당장 맥주와 치킨을 대령하라. 당장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령하라. 여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거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이제 낮아, 남자들이. 자, 그럼 지금 남성성을 거세해서 과연 남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냐? 그렇지 않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자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왜? 남성성이 거세되고 머리에 계산기가 들어간 남자들은 이제 애매한 여자와 결혼해서 매우 불행해질 그런 여지를, 그런 가능성을 두고 결혼이라는 모험을 하는 대신에 자전거를 1,000만 원짜리를 사고 그래픽카드 5090을 사고 QD OLED 모니터를 사고 있죠. 확실한 중박의 행복을 위해. 우리 회사 부장이 실제로 한 말, 내 딸 데려갈 그놈은 살벌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박살이 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쇼츠 중에 약간 연출된 것도 있고 한데 미국에 좀 상남자 같은 아버지 그리고 좀 썬도 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딸내미가 고등학생 혹은 20대 극초반이야. 딸내미가 남친 생겼대. 남친 좀 데려와. 그 집에 또 오빠도 있어. 오빠도 파이팅이 넘쳐. 아빠 닮아가지고. 요트가 있어? 같이 낚시 가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 거 갈 수 있잖아요. 우린 좀 불편해도. 가가지고 재밌게 낚시할 줄 알았는데 걔 고생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트에서 내린 다음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러면서 딸내미를 차면서 어떤 남자가 집에 가버리죠. 근데 이게 우리는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그 쇼츠를 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인 건데 그 남자 입장이 한번 되어보죠. 어차피 결혼하기 싫어. 애기 낳기 싫어. 발목 잡히기 싫어. 꿰이기 싫어. 결혼해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또 못 사고 집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ATM 되기 싫어. 근데 이 승육 때문에 내가 집에 연애를 해야 하네. 근데 연애만 하고 싶은데 여자가 자꾸 자기 가족들이랑 보자고 하고 결혼 얘기도 슬슬 꺼내고 이러네. 그런데 마침 장인이 되실 분이 시험을 한다면서 막 나를 괴롭히네. 잘 됐네. 바이바이. 이제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서윗한 586 분들은 따님이 계시다면 내 딸을 데려가는 남자의 테스트를 자기가 하겠다고 굉장히 잘못된 메타인지를 갖고 계시죠. 누가 누굴 테스트해. 오히려 역 테스트가 되겠죠. 남자인데 결혼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가서 이 집안 환경이 어떤지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아버님은 어떤지 어머님은 어떤지 쓱 보고 누가 누굴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아버님이 테스트를 받으면 몰라도. 삼성전자 강남 자가 보유 부장의 외동딸이라면 그럼 그만한 남자가 보러 가지 않을까? 너 같은 애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와 근데 나였으면 요트 보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그런 요트를 가진 미녀의 여자친구를 만날 만한 남자애 아닐까 걔도? 너 같은 애가 아니고? 왜 꼭 스플래시 데미지를 넣게 만들어? 여기서도 옛날 같았으면은 뭐 남자 한 명이라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 어디서 퐁퐁 냄새가 나냐. 씨 락스 냄새도 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오겠죠. 정신이죠 이건. 그러니까 제가 소위 인셀 문화, 레드필 문화 이런 걸 존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극단적인 빼미들과 똑같이 여성 인권을 떨어뜨려서 자기 같은 X밥들도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을 열망하고 있는 게 너무 정신 같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세상 잘 살고 있는 요즘 남자들은 이러고 있죠. 내가 왜 여자한테 휘둘려? 안 만나면 그만이야. 이게 정상이잖아. 왜 여성 인권을 낮춰서까지 만나고 싶어서 환장병이 걸렸냐고. 여자의 미친 새끼들이니까. 여자에 미치지 말고 인생을 사십시오. 왜 천상계 세상을 생각해 시머 인생에서 사는 우리인데 더 슬프게 시리. 저는 하나도 안 슬픈데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은 게 하나도 안 슬픈데요. 트럼프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게 1도 안 슬픈데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1도 안 슬픈데요. 고릴라가 힘이 존나 세다고 해서 1도 안 슬픈데요. 표범이 나보다 점프를 높게 한다고 해서 1도 안 슬픈데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여기 좀 인상적인 부분 뭡니까? 여기 서윗한 부장님이 한 분 계시죠.
사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젊은 직원들한테, 결혼 정년기 직원들한테 결혼 왜 안 하냐, 여자 왜 안 만나냐 잔소리를 하죠. 거기에다가 동호회 같은 거 할 때 여자들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냐 또 잔소리를 하죠. 그리고 여자랑 같이 타는데 배려를 좀 하지 그랬냐 또 잔소리를 하죠. 요즘 애들 기준으로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죠. 근데 이 아마 50대 부장님은 젊은 사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모두 알겠지만 조언이라는 걸 할 때 그게 정말 키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조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내가 아끼는 후배가 있어. 결혼을 안 하고 있어. 야, 너 왜 결혼 안 해? 결혼하면 되게 좋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괜찮은 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게 연계가 되면 사실 조언을 좀 해줘도 되겠죠. 동호회에 여자 좀 넣어야지 않겠냐 어쩌고저쩌고 본인이 와서 그 여자 뒤치다거리를 하면 되죠. 여자 좀 배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여자를 배려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히 배려로 엮여서 이상한 신고나 안 당하면 다행이잖아요. 바람을 2번이나 봐주는 여친은 절대 잡아야 할까요? 정신인가 저건. 꺼져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남성 친화적이고 여성 비판적인 콘텐츠를 할 때마다 저런 애들이 기어 나오는 게 정말 과학이거든요. 안 기어 나올 때가 없어요 진짜. 뭔가 남자 편 들고 여자를 까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은 꼭 저렇게 신 같은 새끼가 나와요. 아, 형은 남자 편이구나. 내가 바람 2번 폈고 2번 용서해준 여친 있는데 잡아야겠지. 꺼져 이 신 새끼야. 말 걸지 마. 신 같은 새끼가 이럴 때 기어 들어와가지고 같이 동료인 척하고 있어. 요즘 MZ남들 여자 인정 고마움 이런 거 필요 없으니 제발 그냥 각자 1인분 하자고 하는 마인드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안 받아봤으니까 그게 또 좋은지도 모르고.